자, 드디어 오늘 드디어 수능입니다. 아, 수능이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논술 준비를 시작해야 되죠. 어, 수능이 끝나고 가장 빠른 논술이 이 숭실대학교 상경계열 수리논술입니다. 간단히 그 입시를 요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올해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지금 현재 내일이죠. 내일 인문계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은 30대 1이죠. 그런데 이제 좀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시험 범위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 즉 예전에는 그 확률과 통계 여기가 이제 필수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지 않고 수투로 마무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내일 이제 시험 끝난 후에 오늘 시험 끝난 후에 이제 가채점을 해본 결과 내가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문수를 보러 가지 않고 정시를 지원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오늘 가채점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내가 논술을 좀 봐야겠다 하지만 이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자, 두 개 영역 합사. 그럼 이제 논술을 내일 보러 가야죠. 자, 그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경상 1번 문제는 이제 경제 관련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수리 문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경제 관련 문제도 수학적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수리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죠. 지난 입시를 몇 개를 이제 그 선별을 해서 최근 거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2023 올해 나왔던 이제 모의논술이죠. 올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알려주고 있는데, 작년에 모의논술을 보고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년에 모의논술은 세 문제를 출제를 하고 모두 다 통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후에 기출을 이제 뭘 냈냐면 통계도 들어있고 이제 확률이죠. 통계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확률이 있고 조건부 확률이 있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모의논술대로만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이제 올해 모의논술이 나왔을 때 이제 수열을 중점적으로 출제를 했는데, 수열만 나온다고 보지는 말고 우리가 시험 범위로 적혀져 있는 수원, 수투까지 전체가 다 골고루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이 학교는 이 단리복리 계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매년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리복리. 그러니까 수열 파트에 등차 등비 수열 파트에 단리법, 복리법 계산 관련된 건 반드시 해줘야죠. 자, 첫 번째 수열. 특히 이제 등차 수열에는 이제 단리법이 되고, 이제 등비 수열 같은 건 이제 복리법이 되죠.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수열에도 있지만 로그 함수 파트에서 상용 로그 쪽 볼까요? 로그 함수도 있는데 상용 로그 쪽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도 그 증가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트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연습을 좀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올해 그 논술 문제 보면 상용 로그 계산이 좀 복잡하게 계산이 들어있죠. 다른 데는 이제 로그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있지 않았었는데 올해 좀 그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 로그 계산에 관련돼서 좀 공부를 해야죠. 증가율 이외에도 로그 계산, 상용 로그 계산, 표를 보고 찾아보는 상용 로그 계산,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주 중요한 출제 파트가 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면, 등차 등비 수열이 올해 모의논술이고 작년에 이제 등비 수열 관련된 거 이제 나왔죠. 근데 이제 문제 경향이 좀 바뀌어서 이 1번, 2번에서는 단리, 복리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케이스를 주고서 이 케이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세 사람, 세 개의 기업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죠.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죠. 작년에 이제 등비 수열을 주고 그 다음에 조건 방열을 준 후에 비교하는 두 집단 혹은 세 집단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이제 문제 유형이 조금 체계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거를 보면 이렇게 통계, 이산확률분포, 연소확률분포에 관련된 내용, 또 여기 보게 되면 그 확률의 연소확률분포 이런 것들이 계속 출제가 됐었죠. 특히 연소확률분포는 매년 출제가 되는 시기였죠. 이렇게 모의논술이라도 나왔었는데, 요것이 이제 올해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예상 문제도 그렇고 이 모의 문제죠. 모의 문제도 그렇고 조금 여기는 뒤로 밀어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수열 파트는 이게 2001년도에도 이제 등비 수열, 또 등비 수열, 등비 수열 합구하는 식과 그 다음에 미분 계산 이런 것들이 출제됐었죠. 이런 부분들은 좀 올해 어떻게 나올지 알려준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단리 복리 이외에도 두 번째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 합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분 계산이 나왔으니까 미분 관련된 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분에서 주로 이제 이 상경계열에서 출제하기 좋은 거는 역시 이제 최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최대 최소 파트는 꼭 좀 다시 한번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형계획법이 있었는데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 도형의 방정식의 선형계획법은 사실은 이제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죠. 부등식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교과 영역에 있었는데 빠진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1년 모의논술에는 이제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올해 나올 부분도 선형계획법이 나올 것이냐. 선형계획법은 이 상경계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최대 최소를 구하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과 과정에는 이제 들어있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풀어보면 좋지만 그래도 교과 과정에 충실한 요새 논술 경향에 비추어 본다면 선형계획법은 조금 출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올 만한 것이 무엇이 있냐? 이제 극한 계산에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식을 만들어서 식 만들기 이 식을 보고 극한값 계산하는 이런 류의 문제도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류의 이런 것도 극한 미분 적분은 상경계열에서 필수죠.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하고 지수로그 부분에서 방정식 파트 지수로그의 방정식 파트 이 파트는 좀 공부를 해줘야죠. 왜냐면 결국 이제 근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래프를 보고서 어떤 분석하는 이런 유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방정식 파트 방정식 그래프를 이용한 방정식 근이죠 근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정도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수열 파트는 반드시 정리하자. 대단히 중요하죠. 수열 파트 반드시 정리하자. 특히 등차 등비에서 단리법, 복리법에 관련된 내용은 매년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니까 계산을 그 계산법을 알아놓고 또 증가율 부분 이런 것들 봐줘야죠. 이런 거 단리 복리 계산은 그 정석에도 나와 있고 정석 혹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공부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합 관련 문제는 한 번 나왔지만 지금 이제 확률 통계가 빠진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수열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 거죠. 미분의 최대 최소 여기는 출제 1순위입니다. 많이 안 나왔었지만 그동안 한 번 나왔었죠. 그런데 최대 최소 문제로 해서 결국 이제 최적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형계획법의 이 최대 최소를 이제 미분의 최대 최소로 바꾸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역시 마찬가지죠. 요것도 정석과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한 계산에서 식을 만든 이후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혹은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이제 이쪽으로 하겠죠. 식을 만들어서 혹은 극한을 계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수열에서 이제 점화식을 주고 이 점화식의 극한을 구하는 건데 이 점화식 자체가 점화식 이제 만들기죠. 점화식 만들기 혹은 주어질 수도 있지만 만들기가 좋죠. 만든 후에 그 극한을 구하는 이런 류의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그 수열의 극한 자체는 그 이과 내용이죠. 미적분으로 빠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점화식 만들기 자체를 내주고 극한을 구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리미트만 취하면 되니까 일반 항구에서 그래서 좀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하고 지수로의 어떤 도형 관련된 문제보다는 이게 상경 계열에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정식,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방정식을 풀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선순위를 좀 두고 공부를 해주면 되지 않겠냐. 특히 수열에서 등차 등비 관련된 변화의 문제, 사용로그에서 계산법, 그 다음에 미분에서 최대 최소, 그 다음에 극한에서 식을 만들어서 점화식 만들고 그에 대한 극한값 구하는 유형,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수로그 삼각함수에서 방정식의 근 구하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하루밖에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실력으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거둘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나온 경향을 살펴서 한번 그에 비슷한 것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것은 고득점을 받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